대학원에 대한 콘텐츠를 접하고 정보를 접할 때에는 그 콘텐츠의 생산자가 이공계인지 사회과학인지 선제적으로 확인을 한 이후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것. 대회사원. 대회사원입니다. 유튜브에서 정말 잘 팔리는 콘텐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명확한 답, 구체적인 답, 명징한 답을 제시해주는 콘텐츠들이 잘 팔리더라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면 망한다, 뭐뭘 하지 않는 이유, 여기에 투자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것들이 정말 잘 팔리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 봤는데, 예를 들면은 뭐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외우지 마라, 뭐 문법 공부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컨텐츠들을 만들면 확실히 잘 팔립니다. 그 제목과 내용이 명징하고 구체적일수록 사람들은 그 컨텐츠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과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그런데 단일하고 명징한 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유튜브의 시청자들은 유독 그런 걸 원한단 말이죠. 복잡해서도 안 되고 그냥 단순하고 명쾌한 답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대학원 관련 콘텐츠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대학원에 갈까요? 취업을 할까요? 잘 팔리는 콘텐츠를 만들려면 양자택일을 해서 어디를 가라고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잘 팔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사람마다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고 추구하고 있는 목표도 다른데,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은 채 명징한 답만을 제시하려다 보니까 그 안에서 수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죠. 심지어 대학원이라는 단어 안에도 엄청나게 세부적인 정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대학원, 전문대학원 안에서도 엄청나게 다양한 유형의 대학원들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죠. 특수대학원, 일반대학원, 그냥 대학원 갈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명징한 답을, 명쾌한 답을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학교마다 다 달라요, 이거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잘 팔리는 컨텐츠 하려면 일반화를 해야 됩니다. 이 컨텐츠의 소비자가 너무나 세분화되어도 내 컨텐츠에 관심을 가질 만한 시청자의 수를 스스로 제한시켜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화해야 돼요. 넓혀야 돼요. 그 과정에서, 이런 일반화의 과정에서 엄청난 오류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대학원 관련 영상들을 보면 자주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명징한 조언들을 해주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학교의 네임밸류보다는 교수를 찾아가라. 대학원 잘못 가면 교수의 노예가 된다. 대학원 가도 취업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조언들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일반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석사나 박사 과정을 밟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주워 들은 얘기를 일반화해서 잘못된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런 주장들 안에는 일부의 진리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의 컨텐츠의 특성상 세분화하면 돈이 안 되거나 시청자들을 모으기가 힘들거나 자극적이지 않으면 관심을 받기 어렵다거나 뭐 이런 특성들 때문에 개개인의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오류로 번복된 그런 주장들이 난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대학원과 관련된 컨텐츠들 중에서 많은 경우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대학원 생활, 그리고 교수님들과의 관계, 졸업 이후의 취업, 커리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공계랑 인문, 사회과학, 이 두 개의 분야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거든요. 분위기도 다르고 대학원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도 다르고 그에 따른 교수님과의 관계도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런데 보면 그냥 대학원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각각 동상이몽을 하는 거죠. 지금 유튜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이공계 대학원생인데 시청자는 사회과학 전공 자로서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대학원 생활의 경험이 없으니까 이공계 대학원생의 대학원 생활을 자신에게 적용될 미래의 대학원 생활이라고 여기게 되고 오인하게 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은 인간, 사회, 공동체, 국가 뭐 이런 거죠. 그러한 존재들을 연구할 때 실험실 상황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내가 보고자 하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X가 Y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싶은 거죠. 그 인과관계를 보고 싶은데 인간이나 사회에 어떤 양태가 있을 때 그런 양태를 촉발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싶다고 할 때 사실상 제일 좋은 방법은 실험을 해보는 거죠. 이 X와 Y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은 다 통제를 한 상태에서 X의 발현, X의 발생이 과연 Y로 이어지는 것인가. 근데 이 사회과학은 이 실험실 상황을 만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 반면 뭐 이공계,
쪽에서는 그런 게 얼마든지 가능하죠. 실험실이라는 걸 운영을 하니까요. 그래서 공대나 자연과학 이런 대학원생들은 그 랩실, 연구실을 물리적 기반으로 해서 대학원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교수님과의 관계, 내 동료의 관계, 석사라면 박사와의 관계, 박사면 석사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거기로부터 다 파생되어서 규정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회과학은 물론 랩이라는 개념이 있는 전공이 물론 있긴 하지만 이공계만큼은 아닌 것 같고, 그만큼 스트릭트하지도 않고요. 물론 전공마다 너무 다르고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이공계보다는 사회과학의 대학원생들이 교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은 더 자유롭지 않나. 물론 아닌 분들도 많이 있겠죠. 저도 아닙니다. 제 경험은 나중에 차차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공계와 사회과학, 그런 대학원 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공계 대학원생이 그냥 대학원이라고 통칭을 해서 자신의 대학원 생활을 일반적인 대학원 생활인 것처럼, 그것이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영어 학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쉐도잉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문법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문법 공부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고, 학습법이 굉장히 많죠. 저도 뭐 영어 학습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어 학습법 알아볼 시간에 그냥 뭐든 그냥 공부하면 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찾아볼 때 너무 명징한 답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답을 찾을 기대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해요, 이렇게 하면 망해요,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너무 신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앞으로 좀 자극적인 소재로 컨텐츠를 만들려는 그 욕심 때문에 강한 논조로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도 강한 논조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 믿지 말라고. 결국에는 이 유튜브의 시청자들이 현명해지는 수밖에 없고, 그 컨텐츠의 크리에이터에 대한 의존성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려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수많은 컨텐츠, 수많은 정보들, 스스로 스크리닝하고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자구적 노력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스스로 학습을 해야겠죠. 스스로 알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스스로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